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까? 저도 오랫동안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바쁘게 살아왔는데, 정작 마음은 늘 어딘가 허전하고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평화롭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무겁거나 삶이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조용히 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비교를 합니다. 옆집은 차를 새로 샀던데, 저 집 손주는 좋은 회사에 다닌다던데, 친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가던데,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비교는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마치 작은 가시처럼 마음에 콕콕 박혀서 불편하게 만듭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내 것은 부족해 보이게 만들죠. 그러면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만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데 조용히 잘 사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내 삶의 리듬을 지키며 사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 공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항상 조용히 산책하시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하셨죠.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늘 편안해 보이시는 비결이 뭔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정원의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뜰의 작은 꽃 한 송이가 내게는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둘째, 남의 삶을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그들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화려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10년 전의 나,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견뎌냈는지 보일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큰 행복을 찾다가 작은 행복을 놓친다는 말이요. 조용히 잘 사시는 분들의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큰 꿈을 꾸었습니다. 좋은 직장, 넓은 집, 많은 재산.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의 반가운 인사,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안기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마 작은 순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새싹이 돋는 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게 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돈 한 푼 안 들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저녁 오늘의 작은 행복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공책에 적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이것까지 있으면 좋겠다보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감각을 깨워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맛을 느껴보고, 걸을 때 발바닥의 감촉을 느껴보고, 바람을 맞을 때 피부로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3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걱정이나 불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진 않나요? 조용히 잘 사는 사람들의 3번째 습관은 마음을 비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기억도, 경험도, 감정도, 걱정도요. 그런데 컵을 생각해 보세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불안,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과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관심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을 덜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필요 없는 물건도 버리고, 필요 없는 걱정도 버리고, 필요 없는 관계도 정리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현재의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붙잡고 있지는 마세요. 둘째,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지금을 힘들게 만듭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하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그 무게만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넷째,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 잡념들을 하나씩 보내주세요. 4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잘 사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잠들면 몸이 안정됩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생활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어제는 늦게 자고 오늘은 일찍 일어나고 밥도 때때로 거르고 이렇게 살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셨습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산책하고 저녁에는 일찍 자요. 70년 넘게 이렇게 살았더니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기상 시간을 정하세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둘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되도록 같은 시간에 드세요. 꼭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량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옵니다. 넷째, 취침 시간을 정하세요.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누우세요.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내려놓고요. 규칙적인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마음 편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조용히 잘 사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습관은 소박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친척.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억지로 맞춰주고 눈치 보고 비위 맞추는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합니다. 반대로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솔직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진짜 나를 아는 몇몇 친구들과 가끔 만나 차 한잔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양보다 질을 추구하세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몇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둘째, 나부터 진심을 보이세요.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솔직하고 진실되게 대하면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셋째, 가식을 버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세요.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넷째, 작은 연락을 자주 하세요. 거창한 만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도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꾸준히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꼭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배움은 우리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나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70세에 서예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붓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근데 매일 조금씩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요. 어떻게 배움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관심 있는 것을 찾으세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생기는 것, 재미있을 것 같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간단한 스트레칭 배우기, 새로운 요리법 하나 시도해 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함께 배우세요. 혼자보다는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됩니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일곱 번째 습관.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잘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서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화가 났고,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상태를 바꿉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비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비가 와서 귀찮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가 와서 좋다. 농작물들이 물을 먹겠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비이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요. 작은 것도 감사하게 보이거든요. 감사하는 습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둘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셋째, 힘든 일에서도 의미를 찾아보세요.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강해졌구나.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넷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나와 상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마지막 8번째 습관입니다. 조용히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자기만의 시간이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요. 이 시간은 나를 재충전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편안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세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거나 책을 읽죠.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요. 그게 내 하루의 에너지가 돼요. 자기만의 시간 어떻게 만들까요? 첫째, 하루 중 적어도 1시간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조용한 시간을 선택해서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를 위해 쓰세요. 둘째, 그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전화도 메시지도 잠시 잊으세요.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되려면 외부와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셋째,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잘 돌봐야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용히 잘 사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비교하지 않기. 남의 정원이 아니라 내 뜰의 꽃을 소중히 여기세요. 둘째, 작은 것에 만족하기. 오늘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셋째, 마음 비우기. 필요 없는 걱정과 원망을 내려놓으세요. 넷째, 규칙적인 생활하기.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다섯째, 깊은 관계 맺기. 많은 인연보다 진심 통하는 몇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여섯째, 꾸준히 배우기.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일곱째, 감사하기. 감사는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덟째, 자기만의 시간 갖기. 나를 돌보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나만 실천해도 좋습니다. 내일 또 하나 더 해도 좋고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견뎌내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토닥여 주세요.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내 속도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더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평화를 찾았어요.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해 볼게요. 이 부분이 특히 공감됐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